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5가지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자,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공급 부족인데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새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그린벨트 제한, 토지 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 보급률 하락이 2023년 말 기준 93.6%로 4년 연속 하락하여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에 93.7%였는데 2023년 말 기준에는 93.6%로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 만에 서울의 주택 공급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주택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서울의 인구는 943만 명으로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가구 수가 410만 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주택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 값으로 주택 재고가 충분한지를 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2.5%라면 전체 가구가 100가구라면 주택은 그보다 더 많은 102.5채가 있다는 뜻인데요. 통계청의 신주택 보급률 통계를 보면 2022년까지만 지금 이렇게 전국과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나와 있잖아요.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5%로 1년 사이에 0.4%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20년 이후 하락을 거듭하다가 2023년에 반짝 상승한 거예요. 하지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주택 보급률이 100% 이하인 곳들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99.3%고요. 인천이 99.1%입니다. 근데 대전이 주택 보급률이 96.4%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대전 등 주택 보급률이 100% 이하인 곳들이 있습니다. 가구수 대비 주택수가 부족한데요. 같은 기간 서울의 가구수는 414만 1,700가구였지만 주택수는 387만 8,500가구로 약 26만 3천 가구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신규 입주 물량도요. 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4,462가구로 2024년에 46,710가구에 비해서 2025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절반 수준입니다. 향후 주택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지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됩니다. 과거 저금리 기조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매하면서 집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는데요. 또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융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 인하를 했고요. 이후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28일에 3%로 추가 인하했고요. 2025년 2월 25일에는 2.75%로 또 한 번 0.25%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 하향 조정된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리 정책을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르면 금리가 계속 앞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인구 및 도시화 증가입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년층과 직장인들이 서울과 경기권으로 몰리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면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는 5,120만 명인데 이 중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약 2,605만 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이후 매년 0.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평균 약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한 서울 엑소더스 현상과 경기 인천 지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수도권의 주택 수요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책 및 세제 변화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변화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낮을 경우 기대 심리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커집니다. 지금 정부가 상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공급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미미하다 보니까 공급 정책의 실효성이 지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정한 세부담을 목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될 수 있는데요.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상속세 제도 개편입니다. 상속세 제도에서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수령인 기반의 가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이는 각 수령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OECD 권고에 부합하며 부의 이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입니다. 다주택자의 세 분할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특히 이제 취득세 부분에서 투자자들은 세금 계획에 잘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서 기존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이 3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변경이 되는데, 하지만 비과세 대상 주택 가격이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
확대 및 임대주택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 인식, 극복을 아직까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이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또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말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 변화에서 우선 대출 규제 완화 부분에서 2025년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할 것인지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를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규제가 강화될 것인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금 감면 또는 인하가 이제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인하되거나 감면되면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매물 감소와 함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5번째 요인입니다.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등의 경제적 요인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경제가 호황일 때는 투자 심리가 강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괜찮아질지 안 괜찮아질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경제 시장에 대해서. 자, 근데 한편으로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국제적 요인에서 공급망 차질입니다. 공급망 차질, 팬데믹,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생산 및 운송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와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또한 원유, 가스 가격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데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 즉 중국이나 인도에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원자재 소비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철강이나 구리 등의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2025년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정책 확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재정 적자율을 4%로 설정하고 3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7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 부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된 국채 자금을 활용해서 교통,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 및 자동차 교체 시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스마트폰, 타블렛 등 디지털 제품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텐데요. 금융 지원을 지금 또 중국은 금융 지원도 강화를 해서 금융기관들에게 소비자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도록 지시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통화정책과 맞물려서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금리와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청년층 고용 지원도 강화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확대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에 돈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리고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에서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높이고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우리나라가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거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악재는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